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토론을 한 분씩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활한 그 토론 진행을 위해서 김종민 수사과장님 먼저,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계신 정재욱 변호사께서 다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폴의 강성영 정보관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당 한 5분 좀 넘는 정도, 10분 미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입니다. 어피트 투자자 보호센터장님께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유형을 소개해 주시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금융 소비자 인식 제고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앞서 디지털 자산 개념이 모호하여 디지털 자산 중 특정 금융정보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기관에서 바라본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국내 금융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범죄 유형으로서는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유형과 관련해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체이널리시스의 크립토 범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8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경찰청 저희 수사국에서는 가상자산 이용 금융범죄 유형을 크게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와 거래소 불법 행위, 그리고 미신고 가상자산 산업, 그리고 기타 투자 사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가상자산이 기망 행위 등 범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범죄에 대해서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로 지정해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거 현황을 보면 2021년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로 한 874명을 검거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유사수신 다단계가 한 88%, 그래서 772명 정도 됩니다. 피해액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가상자산 이용 범죄 피해액이 17년에는 4,674억 원이었으나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3조 1,282억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도 지금 크립토 범죄 보고서와 같이 불법 주소가 수신한 총 가상자산 가치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 2019년과 21년에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피해액 보전 현황을 보면 19년 8월 22일 부패재산 몰수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사기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정한 교수님도 자장이 돼서 안내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범죄 수익 추적 연구 회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경찰청 범죄 수석 추적 연구회 CTR이라는 그런 단체를 잘 육성을 해주셔서 수사 역량 강화뿐만 아니고 피해 회복 기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범죄 수익이 상당 부분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일선 서까지 전담팀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21년 보전액이 전년 대비 50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등 갈목할 만한 성과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피해액이 3조 1,200억 원 되는 데 비해서 보전액이 한 10%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전맛을 봤을 때 피해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 이용 주요 사례는 그 범죄 사례는 크게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와 거래소 불법 행위, 기타 투자 사기 유형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대부분 가상자산 운영 등을 빙자하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속여서 유사수신하거나 불법 다단계 형태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형태고요. 거래소 불법 행위는 거래소 자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예치금을 반환을 거부하는 등 횡령하거나 또는 그 상장을 해달라는 그런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배임 수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투자 사기 유형에는 투자 리딩방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주겠다 해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거나 러브풀과 같은 신종 범죄 유형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관련해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래소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 사례가 가족 또는 지인들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로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그런 형태로 좀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범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그런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체이널리시스의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5대 거래소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서 신속한 영장 집행을 하고 있고 유로폴 등 국제기구와도 수사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FBI 내에 설치된 국제 암호화폐 단속구 같은 그런 가상자산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인적 재정적 그런 지원도 강화되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피해자 예방 활동 부분입니다. 가상자산자에게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실제 그 가상자산 이용자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하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법령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은 금융위원회든 관계부처하고 함께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 동결 그리고 압수수색, 환부 등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적 제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하나의 문제점은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상 최근에 발생되는 통장 협박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해서 정상 계좌를 정지시키고 계좌주로부터 지급 정지 해제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악용되는 사례인데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가상자산 동결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잘못된 지급 정지 시 민형사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역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상자산이 앞으로는 이제 투자 대상으로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정책적 제도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관과 주변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날로 중요해지는 때 여러 전문가분과 함께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